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9월 달에 부동산 공급 대책이 예고가 되어 있죠. 근데 이 공급 대책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공급 대책이 나오면 앞으로 집이 엄청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고 여태까지 투자도 못했고 대부분 돈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투자를 잘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공급 대책이 나왔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시장에 있는 주택이 굉장히 모자라구나.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부동산은 공급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제때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든 상품이죠. 그래서 공급 지원과 항상 공급 대책 이후에 가격이 급등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문을 좀 살펴보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까지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저희랑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경기가 되게 나빠요. 싸늘한 경기보다 뜨거운 집값부터 하는 이번에도 금리 동결. 무슨 뜻이냐면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집값이 좀 뜨겁다 보니까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경기가 지금 살아나지 않는다면, 지금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죠. 미국도 지금 중산층 자체가 아예 지갑을 안 열고 있어요.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떤 전반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압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돈이 경기를 살리는데 쓰여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틈을 타서 또 이 돈은 또 안전자산으로 또 몰려요. 그러니까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은 돈이 막 투자를 많이 해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막 경기가 살아나라고 금리를 풀어주는 건데, 사실 이 돈은 다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부동산이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더라도 금리를 내리면 급등하는 이유예요. 안전자산으로. 경기 못 믿겠어, 나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갈래, 이러면서 경기가 나빠도 부동산이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국토부 장관 부동산 공급 대책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한다. 그래서 공급 대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이 정책을 바라볼 것이냐. 공급이 앞으로 엄청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같이 생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현재 시장의 주택 부족에 대한 신호이다, 지금이 기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도와 규제의 현실적 장벽. 여태까지 지나온 것들 답습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인허가 지연되고요. 절차 복잡해요. 사업 다 늦어집니다. 3기 신도시 제대로 됐습니까? 안 돼요. 민원 정치적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법 제도적 규제도 한시적으로 막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선 법은 큰 틀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 부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넘기는 건데, 큰 틀 자체를 지금 흔들면서 공급을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허가, 민원, 법 제도적 문제들이, 우리나라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사업도 문제가 되는데 주택이라고 해서 막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냐라는 거죠. 그러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시차의 문제. 바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토지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토지 보상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태까지 공급되는 것들을 보십시오. 당장 철거를 한다 그래도 공급이 5년 정도 걸려요. 막 땅을 파야 되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절토 성토를 해야 되고, 평지에서 바로 집 짓는 거랑 다르죠. 그러면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나죠. 바로 때려 부시고 짓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초고층을 선호하고 하기 때문에 높이 지을수록 당연히 공사기간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최소 5년에서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시장 심리는 당장 공급 부족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공급 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자금과 수요 측면. 저금리 대출 완화 시 수요 급증할 거고요. 불안정한 금융시장, 그리고 비트코인도 급락, 급등을 막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안전자산으로 당연히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안전자산인 금과 부동산 대표적인 건데 뭐금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구구조, 수도권 집중, 1인 가구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왜 집중돼요? 지방 소멸되니까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다 수도권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방 소멸되는데 매일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고 어떤 투자를 더 하겠냐라는 거죠. 매일 줄어드니까 불안하니까 나도 짐 싸서 서울로 가자. 수도권으로 가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아들아 너는 경기도로 가라. 아빠는 서울로 간다. 막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수도권 집중하는 거고 1인 가구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투자 상품은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상품을 투자를 하면서 이게 개발까지 된다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 빌라 선호가 빌라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거기에다 개발까지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기대심리와 선행매수. 지금만 사면 더 오른다. 정책 신뢰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 안 기다릴 거야. 선제적으로 매수할 거야. 가격 급등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이제 이거 한번 짚어 드릴게요. 서울시 모아타운 속도낸다에 대한 보도 자료가 19일 날 발표를 했고 20일부터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모아타운 평균 부담금까지 줄어든다. 7천만 원가량 확 줄어들면 이거는 확 줄어든 채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줄어들었으니까 넌 나한테 더 주고 사. 그러면서 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띄겠죠. 조합원들 분양가고 일반 분양가고 차이 나는 만큼 조합원들이 피가 붙는 것처럼 내게 이만큼 메리트가 있어 그럼 이건 가격에 당연히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자마자 7천만 원 벌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모아주택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좀 약간 부자 마인드로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자가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생각해갖고 지금까지 잘 살았으면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계속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못 살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당연히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